달성군은 지난 16일 달성군청 중의실에서 제4기 여성친화도시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신당동 대구한국어교육센터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집중 배움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달성군 친환경원예연구회는 지난 16일 달성국민체육관에서 총회 및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권근상 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개선국장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 달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4일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 달성군지부, 아임뱅크 화원지점 등 관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800년의 역사를 지닌 옛 화산동, 현재의 호산동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참꽃갤러리 기획전시 결의파동이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달성군청 참꽃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시민 참여형 공공예술 활성화를 위한 2026 수창 청춘 맨션 공공 레지던시 입주단체를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월 1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박원규 박정환 의원과 달성군의회 김보경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6일 달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제4기 여성친화도시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성과 아동, 노인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발대식은 국민참여단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향후 활동 안내 등이 진행됐습니다. 식후에는 여성친화도시와 국민참여단의 역할을 주제로 한 황미향 이끌림교육 대표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특강에서는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필요성, 국민참여단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실천 방향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됐습니다. 제4기 국민참여단은 지역정책 모니터링과 생활 속 불편사항 발굴, 여성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국민참여단은 행정과 국민을 잇는 중요한 가교라며 참여단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해 주시길 바라며 군에서도 국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여성친화도시 국민참여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참여 거버넌스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신당동에 위치한 대구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집중 배움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저학년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글을 소리내어 읽고 문제의 답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갑니다. 이번 캠프에는 초중 고 이주 배경 학생 40명이 참여해 3명에서 4명씩 소그룹으로 나뉘어 학생 개개인의 한국어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의 목표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데 꼭 필요한 학습 한국어 역량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개별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여 아이들의 문해력과 독해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한 문장으로 완성하는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업은 학년별 기초 단계 과정과 학습 단계 과정으로 나뉘어 교과 학습에 활용되는 어휘와 독해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선생님과 눈을 맞추며 읽기와 말하기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 아이들은 점차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해 갑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잘 알게 되었어요. 더 많이 배워서 학교 갈 거예요. 단어도
말하기는 어려운데 선생님은 같이 공부하면 조금은 재밌어요. 이처럼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 지역 학교 현장에서도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달서구 전체 학생 6만 1,109명 가운데 다문화 학생은 1,636명으로 전체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전에 어려웠던 단어를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그 말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되고 그 제 수준에 맞게 그 공부하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학생들의 문해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한국어 집중 배움 캠프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잇는 교실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하게 한국어 보충 수업만의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나로 변화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학교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적응해야 될 공간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간에서 변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소그룹으로 수업을 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정서적 공감을 같이 이어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대구 한국어 교육센터는 올해부터 연 2학기 학기제 운영으로 전환해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과정을 통해 이주 배경 학생들의 공교육 적응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친환경 원예연구회는 지난 16일 달성 국민체육관에서 친환경 원예연구회 총회 및 화합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국회의원과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 김달순 회장을 비롯해 친환경 농업인과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정기총회와 화합 한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지난 한 해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연구회는 이날을 기념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생과 나눔의 뜻을 모아 불우이웃 돕기 성금 200만 원을 달성군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기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달순 회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기후로 농업 환경이 쉽지 않지만 친환경 원예연구회는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친환경 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온 달성군 친환경 농업인들의 노력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나눔까지 이어가는 연구회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군에서도 친환경 농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친환경 원예연구회는 2007년 친환경 인증 농업인 65명으로 출범해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친환경 재배기술 전파와 지역 농업의 스마트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권근산 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개선국장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달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국장은 지난 12일 출마 선언을 통해 1993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부처에서 32년간 쌓아온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달서구의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AI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4일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농협은행 달성군지부, 아임뱅크 화원지점 등 관내 주요 금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나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2차 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달성군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12배인 12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합니다. 해당 자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전액 보증을 통해 농협은행 달성군지부, IM뱅크 화원지점, 달성군 농축협, 읍면 새마을금고에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차 84억 원, 2차 36억 원 규모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달성군은 2023년 이후 대구시 9군 가운데 단일 출연금과 누적 출연금 모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가상금리를 일부 낮춰 2%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천만 원 한도의 보증 지원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달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7천만 원이며 이중 특례보증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입니다. 대출이자 중 2%는 달성군이 2년간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유흥업, 도박, 향락, 투기 등 일부 융자 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이나 보증드림 앱을 통해 사전 상담 예약하면 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와 병원, 빌딩 숲 사이. 우리가 매일 오가는 이 길 아래에는 800년의 시간을 간직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파산동이라 불렸던 곳. 도시의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지금의 호산동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파산동, 옛날에 파산동이었어요. 지금은 호산동으로 개명을 해갖고 호산동이고. 요 낙선제를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낙지 할아버지가 낙향을 해서 이인의 저기 낙향을 해서 계시다가 요 산소가 한 300m 정도 떨어지는 산소가 있어요. 낙지 할아버지 서사원이라고. 그래서 요 그 당시에 산이 전부 다 임금님들의 하사를 받아갖고 거기 안장을 하게 됐고, 요거는 한 150년, 160년 전에 낙선제라고 여기에 그냥 제실 하나 지어갖고 저 산소도 관리하고 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글도 가르치고 서당 역할도 했는 그런 낙선제입니다. 파산마을이라고 저리 큰 길을 세울 때 앞으로 영원히 이 동네 이름은 잊혀지지 않도록 역사 속으로 그냥 이 동네 이름이 그대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파산마을이라고 저렇게 조금 고집스럽지만은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우리가 역대적으로 후손들한테 이 사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때까지는 우리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는 14일 구청에서 제10기 희망달서 SNS 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정 홍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10기 기자단은 유튜브, 블로그, 앵커, 스튜디오 제작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확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합니다. 최연소 9세부터 최고령 67세까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달서구의 소식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14일 전 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제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사례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영화 콘텐츠와 접목해 진행됐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달서목재문화관이 산림청 주최 2025년 우수 목재문화체험장에 선정돼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목재문화관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인력 확보, 지역 연계 활성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형 강좌를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달성구는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2026년 국민정보화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컴퓨터 기초와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AI 활용 등 총 20회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정보화 취약계층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챗GPT와 캔바 등 AI 신규 과정을 신설해 실생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달성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 육아읍체육회 회장 이취임식이 15일 육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하종철 회장이 이임하고 제6대 회장으로 박성동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박 회장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건강한 체육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체육회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힘쓸 계획입니다. 달성구는 16일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효성청과가 다사업 경로당 20곳에 안마의자 20대 6천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탁식은 다사업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으며 안마의자는 순차적으로 경로당에 설치돼 어르신들의 휴식과 건강관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효성청과는 도매시장 합의면 이전을 앞두고 합의면에 이어 인접한 다사업에도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창곡갤러리 기획전시 결의 파동이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달성군청 창곡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강호, 김인성, 손병기, 주혜성 등 4명의 작가가 참여해 석조와 목조, 설치와 모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료가 지닌 고유한 결을 탐구합니다. 석조는 생명의 근원적 형상을, 목조는 시간의 곡선을 인간의 몸짓과 연결하며 따스한 온기를 전합니다. 또한 설치와 모빌은 색채의 파동으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차가운 물질이 예술가의 손길을 거쳐 부드러운 울림으로 견주되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에게 내면의 결을 발견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청년예술인의 기획 역량 강화와 시민 참여형 공공예술 활성화를 위해 2026 수창 청춘 매션 공공 레지던시 입주단체를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레지던시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기획과 실행, 시민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입주단체의 적업 세계를 소개하는 레지던시 소개전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모집 대상은 만 45세 이하로 구성된 2인 이상 청년예술단체이며 선정된 4개 팀은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예술발전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1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청은 한국산림보호협회와 산림보호와 가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이번 협약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심숲을 중심으로 예방, 관리, 교육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양 기관은 산불 예방, 합동 순찰, 환경 정화, 교육 홍보 등 도심 산림관리와 기후위기 대응에 공동 협력합니다. 산림보호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한국산림보호협회의 현장 역량과 달서구의 행정력이 결합돼 도심 산림 관리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올해도 연중 접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청년연 5천만 원 이하, 일반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 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보증료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 공란에서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문화재단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2026 달성생활문화동호회 프로젝트 참여 동호회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접수 기간은 1월 19일부터 30일까지이며 약 35팀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달성군에서 활동 중인 19세 이상 성인 5인 이상 동호회로 음악, 미술, 무용, 문학, 사진 등 생활문화 장르가 포함됩니다. 단생활 체육 동호회는 제외됩니다. 지원 분야는 역량 강화, 발표활동 교육 체험으로 나뉘며 선정 동호회에는 예술 코디네이터 컨설팅과 행정 지원도 제공됩니다. 발표활동과 교육체험 분야는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지역 시설에서 최소 1회 이상 활동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은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달성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보건소와 대구 금연지원센터,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협력해 체계적인 금연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1:1 맞춤형 상담과 니코틴 보조제를 지원합니다. 6개월 치료 후에는 추가 관리 서비스를 통해 금연 유지를 돕습니다. 대구 금연지원센터는 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와 찾아가는 금연 상담 등을 운영합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료 상담과 함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비슬고등학교가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우수한 대입 성과를 거두며 지역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소식입니다. 비슬고는 2026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의예과 8명, 치의예과 1명, 한의예과 4명, 약학과 4명, 수의예과 3명 등 메디컬 계열에서 총 2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세대, 고려대 7명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대학 29명, 경북대 46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와 체계적인 입시 전력의 결과입니다. 비슬고는 졸업생 멘토링, 심야 자습 시스템, 학생활동 중심 탐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왔습니다. 또한 예술교육 활성화와 맞춤형 진로 지도를 통해 전인적 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2026년 완공 예정인 교과교실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학습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교장은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부심이 되는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교육지원청은 오는 2월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가정 방문 활동을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활동은 방학 중 안전 확인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복지사와 교사, 지역기관 관계자 등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과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방문 시에는 생활품 키트와 학생 맞춤형 동네 틈새 안전망 선물함도 함께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1월 1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매우 엄중합니다. 5천만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체 핵무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인 원자력 산업 반드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자 우대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 우리 구월송 행정복지센터 매각 동의가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결같이 구월송 행정복지센터에 영어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한 저로서는 이 매각 동의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우리 월성동에 위치한 선돌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어려운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광 수입이 되는 대표 축제를 기필코 만들어야 됩니다. 32억 3천만의 예산을 투입해서 선돌 보도교가 완성됨으로써 선돌공원과 선돌마당공원의 물리적 공간으로 연결함으로써 선사유적 중심으로 한 달서구의 역사 테마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1만 명 이상 참여한 선사문화축제, 3천 명 이상 참여한 달서 우쑥 생태관광 페스티벌은 달서구가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의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이 두 축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교통체증, 교통혼잡으로 인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광객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서구가 예산도 부족한데 당장 지하 주차장을 조성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수성구의 신매 공영 지하 주차장, 와룡시장의 공영 지하 주차장이 조성됨으로써 관광객과 주민이 몰려오심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 관광 자원의 잠재력 개발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씨앗을 뿌려야만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지금부터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과 사업의 단계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만 관광 달서의 앞날을 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볼리동, 송현 1, 2동 본동 출신 박정환 의원입니다. 찬바람에 불어오는 계절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특히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께서 힘들어하시길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만의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구에는 2만 8천여 명의 등록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일상의 불편함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위해 매일 체육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업과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체육활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넘어 도전의식, 성취감, 사회적 소통 등을 통해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5.2%에 불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 구에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1만여 명에 불과하며 1만 8천여 명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달서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장애인 체육회는 단순한 조직의 추가를 넘어 장애인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통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 228개 시, 구, 군 중에 166곳이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되어 있으며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모든 시군에 장애인 체육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2007년 대구광역시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된 이후 구군에는 아직 단 한 곳도 설립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는 46개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특수학교 1개, 특수학급을 갖춘 초중고 73개가 있으며 26개의 종목에 171명의 전문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6개와 포함한 56개의 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장애인 수영팀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어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찾아가는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프로그램 수가 부족하여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통해 해결할 과제입니다.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은 전문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구의 많은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와 대구광역시 달서구 체육진흥조례 제14조에서는 장애인 체육회 설립 및 지원을 위해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청장의 결단뿐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은 복지도시 달서구를 위한 중요한 또 다른 도약이 될 것입니다. 체육활동은 신체 건강을 넘어서 마음의 울타리를 넘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나아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지 달서구의 미래를 설계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한 걸음 더 도약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삽 합의인 지역구준 김보경 의원입니다. 우리 달성군 산업단지의 성장은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의 브레이크는 아직 충분히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성장과 안전을 동시에 잡는 달성형 산업안전 대전환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기존에서 달성군 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군에는 국가산업단지 1곳, 일반 산업단지가 5곳, 농공단지가 2곳, 총 8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0여 개의 넘는 기업과 32,0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2국가 산업단지 예비 타당성 통과와 모빌리티 특화 지정 등으로 달성군 산업단지는 대구 미래 신산업의 전진 기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 성장 이면에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라는 구조적 위험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재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2배가 증가한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달성군의 한 제지 공장에서는 20대 청년 노동자가 생산 라인 롤러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극은 단일 사업장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구시는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구시의 정책은 노후된 산업단지에 초점을 둔 광역단위 점검이라는 한계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성군은 대구 전체 산업단지 수출액의 약 66%를 차지할 만큼 산업 비중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2030년까지 제2국가 산업단지 조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단지까지 함께 관리해야 될 사항이 놓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성군 산업단지의 성장과 안전을 함께 담아내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달성형 통합안전점검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안전을 사후 대응이 아닌 구조적 예방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비중이 큰 여수시는 산업단지 전반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노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성군도 소방서 전기가스 안전 분야 전문기관,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과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단지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통합 안전관리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마련될 때 단속 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점검과 함께 현장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신규 채용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은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상생재단은 2025년 4월 전국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보건교육과 직급별 VR 체험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성군도 이러한 전문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관내 산업단지에 적극 연계 홍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고다발 업종과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을 멈추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장의 속도만큼 안전의 기준을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3만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어떤 투자와 행정 부담보다 우선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달성군 산업단지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산업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노동자,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달성군의 성장과 지역의 일상 지켜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빠른 성장뿐 아니라 더 안전한 현장이 달성군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본 의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도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